오늘도 혼자만의 싸움을 하면서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네, 정말 다들 너무 수고가 많죠. 지금 이 시간에도 책상 앞을 지키고 있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참 대견합니다. 맞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정복할 미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2027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3강 엑서사이즈 02입니다. 네, 3강의 두 번째 문제죠.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Motivation vs Loyalty, the true cause. 그러니까 동기부여와 충성심, 진정한 대의인데요. 제목부터 벌써 약간 무게감이 좀 느껴지죠? 단어들 자체가 아주 묵직하죠. 자, 이 내용이 대체 어떤 숨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수험생인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본격적인 문장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문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그 큰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구조도, the structure of the argument를 잡아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글은 외부에서 주입된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단기적 이득에 불과한지 또 어떻게 비용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지를 아주 따끔하게 꼬집죠. 비판적인 시각으로 시작하는 거네요. 네, 그 후에는 이건 진짜 충성심이 아니라는 날카로운 반전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진정한 대의, 즉 대성당이라는 아주 시적인 비유로 끝을 맺습니다. 대성당이요? 벌써부터 결말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식의 완벽한 비유와 은유는 시험에서 빈칸 추론이나 함의를 묻는 문제로 응용하기에 아주 훌륭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버릴 문장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군요. 그럼 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문을 보고 계시다면 이 문장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아주 중요한 첫 문장이죠. Energy can always be injected into an organization to motivate people to do things.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조직에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딱 읽으면서 injected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보통 동기부여를 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단어들을 떠올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뭐 encourage라던가 inspire 같은 단어들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굳이 inject, 즉 주사하다, 주입하다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약간 그 병원에서 링거액을 꽂거나 강제로 혈관에 약물을 밀어넣는 이미지가 탁 떠올랐거든요. 정확합니다. 스스로 우러나와서 생기는 에너지가 아니라 외부에서 억지로 푹 찔러넣는 느낌이랄까요? 그게 바로 작가가 의도한 핵심 뉘앙스입니다. 스스로 발전하는 유기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인위적인 자극이라는 점을 첫 문장부터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단어부터 벌써 떡밥을 던진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무엇인지 바로 다음 문장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바로 읽어볼게요. Bonuses, promotions, other carrots, and even a few sticks can get people to work harder, for sure. But the gains are, like all manipulations, short-term. 보너스, 승진, 기타 당근, 심지어 몇 가지 채찍도 사람들을 확실히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는 있다. 네. 하지만 그 이득은 모든 조작이 그렇듯 단기적이다. 와,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바로 작가의 태도, 즉 어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조요? 직장인들이 가장 바라는 엄청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다들 그것 때문에 회사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험생 여러분으로 치면 이번 모의고사 1등급 받으면 최신형 태블릿 사줄게 같은 아주 달콤한 당근이죠. 당장 눈이 번쩍 띄는 보상이죠. 그런데 작가는 이 당근들을 방금 지문에서 뭐라고 불렀죠? Manipulations, 즉 조작이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했어요. 사실 전 이 부분에서 좀 놀랐거든요. 왜 놀라셨죠? 상을 주는 것도 결국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너무 냉정한 시각 아닌가 해서요.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기 위한 교묘한 술수라는 거죠. 아, 조작이다. 네. 그래서 그 효과가 필연적으로 단기적, 즉 숏텀일 수밖에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만약 시험장에서 이 글을 막 급하게 읽다가 작가의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너스와 승진은 조직에 무조건 좋은 거구나 하고 착각해버리겠죠. 그러면 나중에 완전히 반대되는 오답의 함정에 푹 빠지게 됩니다. 결국 외부에서 주입된 에너지는 약발이 금방 떨어진다는 뜻인데 실제로 지문에서도 이런 단기적 전술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어요. 네, 다음 문장이죠. Over time, such tactics cost more money and increase stress for employee and employer alike.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전술은 더 많은 비용을 들게 하고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을 보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점에서 비슷한 점을
점을 찾으셨나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보통 외부의 자극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의 기대나 압박 혹은 명문대라는 타이틀 아니면 당장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같은 거요. 일종의 당근과 채찍이 되는 셈이죠. 맞아요. 그게 당장은 밤을 새워가며 책상 앞에 앉게 만들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1년, 2년 지속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버티기 힘들죠. 네, 결국 링거액이 뚝뚝 떨어지다가 바닥나면 쓰러지는 것처럼 극심한 번아웃과 스트레스만 남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 정말 깊이 공감되는 비유네요. 외부에서 주입된 동기부여는 결국 한계를 맞이하고 엄청난 정신적인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이 심리학적 논리가 우리 학생들의 치열한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정말 남 얘기가 아니네요. 작가 역시 비즈니스 조직에서 이런 방식의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면서 논리를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확 끌고 갑니다. 네, 바로 여기서 글의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아주 뼈 때리는 반전 문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That's not loyalty. That is the employee version of repeat business. 그것은 충성심이 아니다. 그것은 재구매 혹은 단골 거래의 직원 버전일 뿐이다. 이 문장, 와, 진짜 임팩트 있지 않나요? 이 지문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구문입니다. repeat business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흔히 단골 거래나 재구매라고 번역하는데요. 단골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충성심이 아닐까요? 마트에서 스탬프를 찍어주거나 할인을 막 해주니까 그저 물건을 계속 사는 소비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쿠폰 모으는 재미 쏠쏠하죠. 그런데 만약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마트에서 100원을 더 깎아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 그럼 쥐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쪽 마트로 가버리겠죠. 100원이 어딘데요? 맞습니다. 직원이 그저 보너스나 승진이라는 돈을 더 받기 위해 출근하는 것도 이 마트 소비자와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회전문 같은 상태군요. 정확합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충성심, 즉 로열티가 아니라 그저 조건이 맞아서 일어나는 기계적인 거래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작가의 아주 날카로운 통살이죠. 직원 버전의 단골 거래라니. 진짜 비유가 소름 돋게 정확하네요. 카페 쿠폰 도장 10개 채우려고 맛없는 커피 억지로 마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럼 작가가 생각하는 진짜 충성심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다음 문장에 그 해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네. Loyalty among employees is when they turn down more money or benefits to continue working at the same company. 직원들 사이의 충성심이란 그들이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나 혜택을 거절할 때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진정한 충성심의 정의가 완벽하게 완성되죠. 단순한 경제적 이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거절한다, 즉 turn down 한다는 게 진짜 핵심이네요. 그리고 이 강력한 메시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쐐기 박는 다음 문장이 바로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Loyalty to a company trumps pay and benefits. 이 문장 읽으실 때 아마 흠칫하신 수험생분들 꽤 있을 거예요. 왜죠? 단어 때문인가요? 네, 트럼프요. 이거 그 유명한 정치인 이름인가? 아니면 뭐 트럼프 카드 게임을 말하는 건가? 하셨을 텐데 솔직히 저도 처음에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떴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가만히 보니까 한쪽에는 급여와 혜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충성심이 있는 저울을 상상해 봤을 때 저울이 충성심 쪽으로 확 기울어버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트럼프는 무엇을 압도하다 혹은 무엇을 능가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 맞죠? 나 완벽하게 유추해내셨습니다. 수능 영화가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아주 훌륭한 문맥적 추론 능력입니다. 다행이네요.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아는 으뜸패나 비장의 카드라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처럼 동사로 쓰인 트럼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이기다, 능가하다, 영어로는 to surpass라는 뜻입니다. 충성심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눈에 보이는 금화나 돈다발이라는 가치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림이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실제 시험장에서 이 단어의 동사적 쓰임을 모르고 고유명사로만 접근했다면 문장 전체의 의미가 완전히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찔하네요. 이 기회에 확실히 각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살짝 정리해보면 억지로 찔러 넣는 에너지는 단기적인 가짜 동기부여고 진짜 충성심은 돈과 혜택마저 능가한다. 네, 요약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주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툭 던져요. 이 부분 정말 재미있죠. And unless you're an astronaut, it's not the work we do that inspires us either. 당신이 우주비행사가 아닌 이상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업무 자체도 아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인간의 본성을 아주 솔직하게 짚어주는 대목입니다. 우주비행사라는 직업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신선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엄청나게 재미있고 짜릿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일이 취미면 행복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작가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매일 엑셀표에 숫자를 맞추고 반복적인 보고서를 쓰고 고객의 불만을 응대하는 일상적인 업무들이 과연 우주로 슉 날아가는 우주비행사의 일처럼 매 순간 심장을 뛰게 하거나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저도 가끔은 매일 비슷한 자료를 조사하고 방송 대본을 구성하는 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일상은 반복이니까요. 나도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우주비행사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울 때가 있죠. 지금 좁은 책상에서 수십 개씩 영어 단어를 외우고 풀리지 않는 수학 공식과 끙끙대며 씨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요. 솔직히 공부라는 그 행위 자체에서 매일 가슴 벅찬 영감을 얻는 수험생이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뭔가요? 일 자체가 영감을 주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당근도 결국 한계가 있다면 도대체 인간을 지치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 그 진정한 충성심과 헌신을 끌어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 드디어 이 지문의 클라이맥스에 웅장하게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It's the cause that we come to work for. 우리가 출근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대의이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cause가 딱 등장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cause를 보면 반사적으로 원인을 이라는 뜻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보통 cause and effect,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할 때 제일 많이 외우니까요. 물론 틀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수능 영어나 깊이 있는 인문, 철학, 비즈니스 지문에서 이 cause가 긍정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문맥에 쓰일 때는 단순한 원인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대의, 그러니까 a great cause, 위대한 목적 혹은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신념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더 크고 숭고한 목표를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여기서 cause를 단순히 원인으로 곧이곧대로 직역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출근하는 것은 원인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이 완전히 꼬여버리겠죠. 진짜 말도 안 되는 해석이네요. 작가의 의도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니까 이 대의라는 뜻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리를 하나로 꽉 응집시키는 대망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집중해서 상상하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상상하며 들어보세요. We don't want to come to work to build a wall. We want to come to work to build a cathedral. 우리는 벽을 쌓기 위해 출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성당을 짓기 위해 출근하고 싶어 한다. 이 지문의 백미이자 출제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시험 문제로 내기에 가장 탐나는 문장입니다.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작가는 여기서 두 가지 아주 강렬한 은유, 즉 메타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벽과 대성당이죠. 혹시 중세시대 성당 건축 현장의 새 석공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유명한 이야기요. 누군가 석공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고 물었잖아요. 네. 그때 첫 번째 석공은 보면 모릅니까? 벽돌을 쌓고 있죠 라며 신경질을 냈고 두 번째 석공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석공은 눈을 반짝이면서 저는 지금 역사에 남을 위대한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 말씀이시죠?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지문의 마지막 문장은 바로 그 철학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랑 딱 연결이 되네요. 벽을 쌓는 일은 어떤가요? 그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무의미하게 돌을 위로 올리는 반복적이고 고된 단순 노동에 불과합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조작된 동기부여랑 겹치네요. 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당근과 채찍에 의해 억지로 하는 일, 즉 언제든 돈을 더 주는 곳이 생기면 미련 없이 떠나버릴 단골 거래에 불과한 직장 생활을 상징하는 거죠. 반면에 대성당을 짓는다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 진정한 가치를 알고 일하는 거니까요. 어떤 위대한 목적, 즉 대의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에너지군요.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 억지로 주입된 당근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영감이자 충성심의 원천인 것이죠. 오늘 지문 전체의 흐름이 정말 완벽하게 하나로 쫙 꿰어지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요약해보자면 외부에서 주입된 유인책은 결국 우리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무기력한 단골 손님으로 만들 뿐이고 진정으로 우리를 헌신하게 움직이는 영감은 단기적인 당근이 아니라 위대한 대의에서 나온다는 거네요.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이 힘든 수험 생활을 견뎌내는 진짜 목적이 단순히 대학 합격이라는 단기적인 당근을 넘어서 미래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 지루한 펜 굴리는 소리조차 완전히 다르게 들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문장들의 숨은 의미와 inject, manipulations, trump, cause 같은 굵직한 키워드들 기억나시죠? 네,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월과 캐티드럴이 주는 아름다운 은유까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어려운 과정을 정말 훌륭하게 함께 해내셨습니다. 그럼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대성당을 향한 오늘 하루를 강력하게 응원합니다.